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기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관이 매수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들이 사는가 봤더니 LG U+, HMM,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나솔루션 같이 뭐 공통점은 없지만 이런 개별적인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게 오늘 카카오 그룹주 모두로 지금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좀 우리 시장 좀 살아나는 걸로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안심은 하기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에 만약에 이번 주 일정 중에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없었다면 이것을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뭐 여전히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남아있고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들어오긴 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지금 지수들의 상승력 대비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적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이 끝난 그 다음이 진정한 본 게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후의 흐름을 좀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일단 저희가 오늘 좀 빨간 트윈룩으로 좀 맞춰봤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좀 우리 지수가 좀 상승해 주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라운드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신일전자와 배럴이 만났습니다. 대표적인 또 여름 핫 썸머 수혜주네요. 더워졌어요. 나 오늘 제가 이제 점심을 먹고 한 바퀴를 쭉 돌았는데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자켓도 벗고 오셨군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폭염이 온다고 벌써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름 계절주를 산다면 저는 지금이 적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신일전자도 그렇고 배럴도 그렇고 혹은 이 두 종목이 아니더라도 뭐 파세코라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뭐 빙그레라는 기업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름 되면 또 잘 팔리는 주류 또 맥주 회사들도 이제부터는 또 관심 있게 테마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의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신일전자, 배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30도 넘게 기온이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과연 선풍기 관련 종목 신일전자일지 아니면 수영복 배럴일지 승자 공개해 주실게요. 네, 신일전자 꼽아주셨습니다. 역시. 배럴이 좋고 나쁘고 신일전자가 좋고 나쁘고 그것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 저는 신일전자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신일전자를 말씀드렸다 해서 선택받지 못하는 배럴은 나쁘다.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현재 위치를 보면 신일전자가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대표적인 폭염 수혜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일전자가 만드는 많은 제품들 중에 선풍기, 생활가전, 계절가전에 이 엄청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신일전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2, 3년 전부터 지금 이 창문형 에어컨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 정말 높았었습니다. 뭐 물론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지금 창문형 에어컨이 원래는 중소형 가전업체들이 좀 차지했었던 시장에 조금 뛰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쪽에서는 신일전자 혹은 파세코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올 여름에도 뭐 엄청나게 대세 상승이라기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확실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사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생가전이라고 하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또 건조하는 기계 혹은 뭐 공기청정기 이런 것은 이제 위생가전에 이제 넣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생가전도 최근에 보면 엄청나게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 광고가 많이 한 만큼 수요도 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절가전과 위생가전 모두 합쳐서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신일전자 지금 위치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럴보다는 신일전자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신일전자를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목표가 어느 정도로 탄력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신일전자 저는 오늘 시세가 한 점심 먹고 나서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신일전자 이제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막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위치 2,400원 가격대 굉장히 매력적이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움직이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3,000원, 2차적으로는 3,500원 이렇게 분할해서 매도를 하신 게 굉장히 좋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뭐 2,000원, 뭐 2,200원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저는 일단은 확실하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필요하다. 왜냐? 여름 계절주잖아요. 물론 뭐 여름 계절주이기 때문에 겨울에 안 움직인다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여름 전에, 그러니까 여름 이 시기에 매도를 하지 못하면요, 또 1년 기다려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시세가 날 때 수익을 좀 챙겨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일전자 1차 목표가를 3,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2차 목표가로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000원인데 계절주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꼭 지키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두 번째 라운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 공개해 주실게요. 파이트! 네, 현대 로템과 LIG 넥스원이 만났습니다. 방산주인데 북한이 또 뭐 미사일 발사하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산주 봐야 될까요? 과거에 보면 방산주들이 그런 뉴스에 정말 발빠르게 좀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그러한 도발 움직임에는 이제 면역이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요. 뭐 현대로템, 뭐 LIG, 넥스원뿐만 아니고 다수의 지금 방산주들을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결국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 뭐 LIG, 넥스원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방산주들이 최근 1분기의 주가의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네.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테마적으로 아니면 잠깐 움직인 거냐, 아니면 지금 여기서 장기적으로도 더 봐도 괜찮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실 것 같아서요. 현대, 로템, LIG, 넥스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실적 기대감에 있는 방산 섹터, 과연 승자 어떤 종목이 될지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현대 로템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현대 로템은요, 굉장히 많은 산업 중에 가장 매출이 큰 부분이 이 전동 산업, 전동차, 그러니까 기차, 전철, 이것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가 장점이냐면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프로젝트의 장점은 뭐냐?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수주를 했을 때 수주 금액이 단가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한번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일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에 K2 전차가 최근에 보면 해외 수출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르웨이 수주가 연말에 지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결정이 되면 K2 전차 수출은 최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이 어렵지, 한번 수출에 성공하게 되면 당연히 노르웨이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계속해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이 판로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면서, 저는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로서의 테마적인 움직임도 기대를 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수주 잔고, 이걸 통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 위치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현대 로템의 목표가 손절가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현대로템 그동안에 굉장히 지지부진했어요. 그렇네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였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 하단이라고 하는 17,650원대가 이탈되지 않으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종가에 접근을 하신 분들은 2만 원까지 한번 상승을 기대해보자. 제가 아마 그동안에 가지고 나왔던 수급파이터 종목 중에 목표가를 가장 좀 짧게 잡아드리는 것 같아요. 네. 짧게 좀 잡아드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 손절가도 굉장히 짧습니다. 1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우선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 목표가 2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7,000원입니다. 가격 제시가 짧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목표가, 손절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일단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종목을 보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할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CJCGV요. 네. 제가 막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네. 하도 이제 주변에서 이번에 개봉한 범죄도시 2가 재밌다 해서 어제 저도 갔다 왔습니다. 일 끝나고 저녁에 갔다 왔는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영화관에 간 것도 오랜만이지만 영화관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많은 관객이 있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고 또 저도 그렇지만 모든 관객들이 거의 비슷하게 한 손에는 음료, 또 한 손에는 또 팝콘을 들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CJ, CGV 같은 영화 산업들은요. 충분히 기저효과에 따른 실질적인 실적의 회복이겠죠. 뭐 엄청난 성장이 아닌 실적의 회복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범죄도시2 영화를 기다리는 동안 그 예고가 예상 상영 예정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배급사라든지 제작사들도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개봉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한 번에 좀 푸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올해 6월, 7월 달에 개봉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2분기, 3분기 CJ, CGV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저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리오프닝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화장품, 항공, 면세 이쪽을 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잘 갈 것 같은 위치에서 중국에서의 코로나19의 봉쇄, 다시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봉쇄가 좀 화두가 되면서 잘 가던 주가들이 조정의 폭이 혹은 조정의 기간들이 좀 길어졌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내수에서 좀 빛을 발아볼 수 있는 CJ, CGV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 기업도 충분히 현재 위치에서 체크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리오프닝 수혜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주가가 오르면서 근데 밖을 나가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진짜 리오프닝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과연 CJ, CGV는 그럼 목표가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저는 CJ, CGV 어제 가서 가장 중요하게 본 건요. 네.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 맞아요. 네, 그게 아마 마진율이 가장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CJ, CGV의 실적 성과를 기대를 하면서 주가의 상승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며 종가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32,000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 2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 시에는 손절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태성 팀장님의 공략주는요. 리오프닝 수혜주로 CJ, CGV를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